안녕하세요. 미술교과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 연수를 맡은 9월 여자중학교 교사 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수업은 내가 만들고 내가 쓰는 이모티콘이라는 수업인데요. 일명 내만 레스 이모티콘 수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미술과에서 흔하게 쓰이는 수업의 제재 중에 하나인 이모티콘 수업이 왜 이런 코시국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블렌디드 수업에서 어떻게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목차를 가져왔습니다. 목차는 총 5가지이고요. 이 5가지 순서에 따라서 수업의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목차에 따른 시간은 아래 더보기란에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놨으니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클릭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모티콘 수업인가요? 때는 바야흐로 2020년 예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3월, 4월 이렇게 학교에 못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평범한 일상이 무너져가고 아이들이 깊은 코로나 블루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도 모른 채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의 상태로 우울하게 빠져 있는 것보다는 내 감정을 정확히 지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볼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선생님들 아이들과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채팅방을 통해서 대화 많이 하시죠? 대화를 할 때 뭔가 애매한 상황이 되면은 아이들이 항상 저한테 말로 무언가 표현하기보다는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한 아이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요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이 아닌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흔하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넣어서 만든 나만의 이모티콘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지각하고 그것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 수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을 계획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요소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조절학습, 두 번째는 상호작용, 세 번째는 실제감입니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계획하고 수행하고 성찰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로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이 어떠한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피드백을 주고받는가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실제감은 인지적으로 어떻게 학습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교수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안내하고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그 학생의 주변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3가지의 요소들이 제 수업 안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줌, 밴드, 띵커보드 이 3가지의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했는데요. 실시간 수업을 위한 형식으로서의 줌과 그리고 그런 줌과 연동하여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과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띵커보드, 패들렛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프로세스 폴리오로서 자신의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성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밴드를 활용하였습니다. 수업 말미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수업의 흐름에 대한 전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이 수업의 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요소 및 그리고 평가의 기록이 궁금하신 선생님께서는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총 4차 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유롭게 그리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시는 감정 일기 쓰기 활동입니다. 오늘 나의 감정은? 이라는 수업의 주제로 진행된 활동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에 담긴 감정을 발견하고 지각하는 활동입니다. 총 5일간의 일기를 작성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친구는 등교 수업의 마지막 날이고 학원까지 취소돼가지고 굉장히 신나고 기쁜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을 신남과 기쁨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왼쪽의 감정을 느끼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인 아싸, 행복해를 일기장에 직접 적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5일 동안에 10가지의 감정을 기록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평소에 자신의 감각 그리고 자신의 감정 그리고 행동 단어에 굉장히 무감각하다라는 걸 느끼고 스스로 뭔가를 기록함으로써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운 활동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감정 나타내기 및 감정 콘테스트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감정 일기를 통해 나타난 자신들의 감정과 행동 단어를 직접 셀피로 표현해보는 활동인데요. 셀피로 표현한다 그러면 애들이 탁 처음에 하는 반응이 있어요. 와, 선생님 이게 뭐예요? 진짜 셀카를 찍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셀카를 찍는 게 맞고 내가 평소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내 얼굴 근육과 행동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입니다. 감정 일기에서 나온 학습지를 감정 나타내기 학습지의 표정으로 옮기는 건데요. 몇 가지의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표정이 다이나믹해요. 그쵸? 자기가 불안할 때, 설렐 때, 그리고 상상할 때, 즐거울 때 어떤 표정을 내는지 굉장히 표정이 풍부한 아이라서 제가 이 학습지를 보는 데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표정도 표정이지만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어떤 생활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있는 친구의 학습지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이런 감정 나타내기 활동을 한 저는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표출의 기능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무뎌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표현도 조금 굉장히 서툰 아이들이 많은데요. 내가 일주일의 일기를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구나라고 스스로 지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표현 활동은 무작정 너네가 한번 셀카로 표현해봐 라고 하는 활동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적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 나중에 이모티콘 제작을 할 때 그 이모티콘에 들어갈 표정과 행동을 만들기 위한 사진 자료의 역할을 합니다. 감정 나타내기 활동에서 끝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여기서 띵커보드를 하나를 활용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기쁨, 슬픔, 즐거움, 화남, 기타의 감정을 목차화시켜주면 그 감정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 표현한 감정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밑에다가 글을 올리고 친구들이 함께 좋아요와 하트, 댓글을 남겨주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베스트 작을 뽑아서 나름의 감정 콘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생무상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나름대로 상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날은 정말 만사가 다 귀찮은 날이었다. 일어나는 것도 세수하는 것도 교복 입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심지어 침대에 누워있는 것조차 귀찮아 빨리 잠이나 들었으면 했던 그런 날이었다. 네, 숨차네요. 이러한 제목조차도 아이들이 직접 짓게 하고요. 팅커보드에 글을 올릴 때도 닉네임으로 적게 했어요. 3040199님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서 인생무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재밌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유쾌하고 아 내가 이 수업을 이렇게 참여하고 있구나. 아 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구나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감정 콘테스트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를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 제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그런 학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만의 캐릭터를 제작하는 건데요. 뭔가 나의 외적인 특징이 아닌 나의 내적인 특징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준비를 해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번째에는 이런 자신의 브레인스토밍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대표하는 2가지의 키워드를 체크를 하게 했는데요. 이 친구는 귀차니즘과 아이스크림을 선택을 했네요. 네, 그런 다음에 3번째에는 2가지 키워드를 더한 캐릭터를 제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모양으로 자신의 귀차니즘을 표현한 게 참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마지막 차시로는 이모티콘을 실제로 제작해보고 그 이모티콘을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시에서 진행했던 감정 나타내기 활동에서 찍은 셀피를 바탕으로 이모티콘을 제작을 했는데요. 요거.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만들어낸 이모티콘이 그 친구를 굉장히 닮아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볼 때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성향을 캐릭터에 잘 반영했구나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아래에서 3번째에 있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도
이렇게 본인의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친구들의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소개되는 캐릭터 중에 같은 방식으로 감정 표현이 된 이모티콘은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각자 느낀 감정과 감정에 따른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모티콘 제작에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활용을 해라. 그리고 선생님에게 인증을 해라 라고 보냈더니 이런 식의 인증이 왔습니다. 너무 고맙게 저희 반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래 너도 라고 얘기했더니 자신이 이모티콘 만들었던 걸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자기가 썼던 이모티콘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블렌디드 수업의 3가지 포인트 기억나시죠? 네, 자기조절학습, 실제감, 상호작용인데요. 실제로 이 3가지의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수업에 골고루 녹아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 고민의 정답은 온라인 플랫폼에 있었습니다. 띵커벨, 줌, 밴드, 카카오톡, 구글미트 등 온라인 플랫폼들 다들 많이 활용하시죠.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때 그냥 단순한 교수학습의 수단이 아닌 자기조절학습, 실제감, 그리고 상호작용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내실 있는 블렌디드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계획하고 수행하고 성찰할 수 있는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밴드를 활용을 했는데요. 여기 사진 자료에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사진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사진첩에서 1년의 자신의 학습 과정의 학습지를 기록을 함으로써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밴드 사진첩을 활용해서 온라인 포트폴리오, 즉 프로세스 폴리오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내용 간에 원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3가지의 온라인 플랫폼을 다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밴드를 먼저 보시면 아이들이 사진첩에다 본인의 학습지를 올리면 저는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고 좋아요 등을 눌러서 아이들의 활동 과정에 중간중간에 계속적인 과정 피드백을 주었고요. 그 과정 피드백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학습지에다 반영하여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거쳤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의 피드백도 밴드를 활용하였는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앞번호 혹은 뒷번호인 친구 작품에 직접 밴드에 댓글을 달아서 피드백을 해주는데요. 피드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달아, 너네도 이런 식으로 한번 피드백을 달아보지 않을래? 라고 뭔가 안내를 해주고요. 친구들은 그 안내를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의 작품에 이런 식의 글을 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깊었는데요. 줌과 그리고 띵커벨을 함께 동시에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사회적 실제감을 조금 더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줌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줌을 그대로 끄지 않고 유지한 상태로 띵커 보드에서 아이들의 활동한 과정들을 올리라고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다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러서 아이들이 내가 한 활동에 친구들이 이렇게 지지해 주는구나, 친구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는구나, 혹은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선생님과 친구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회적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모든 학습지 그리고 수업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되게 조금 번거롭고 힘들 수는 있지만 인지적 실제감이라든가 아니면 수업의 과정은 이렇게 나가야 돼 라고 말하는 교수적 실제감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네만레스 이모티콘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급변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수업 구성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선생님들, 제가 지금 오늘 나눠드린 이런 수업의 아주 작은 실마리가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업의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자료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이스톨크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